카페. 우리 이제 상견례도 마쳤으니까 본격적으로 재산 얼마 모았는지 공유하고 결혼식 준비해보자. 오빠부터 보여줄래? 사실 난 정확히 몰라.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 재산인데 정확히 모른다는 게 말이 돼? 아, 그게 내 재산 엄마가 관리하셨거든. 어머니께서? 그동안 오빠 월급 벌어온 걸 어머니가 다 관리하셨다는 거야? 어, 내가 돈을 막 쓰는 경향이 있어서 그냥 엄마한테 해달라 했거든. 엄마가 워낙 절약도 많이 하시고 재테크에도 눈이 밝으셔서 그게 나도 마음 편하더라고. 내가 이따 집 돌아가면 내 재산 얼마나 있는지 물어볼게. 아, 그랬어? 그래도 오빠 나이가 35인데 아직까지 어머니께서 관리하시는 건 좀 그렇네. 결혼하고선 오빠가 관리하는 건 맞는 거지? 그래야지. 그래, 뭐. 알았어. 난 이 정도 모았어. 와, 벌써 2억이나 모았어? 자기 회사 들어간 지 이제 3년 됐지 않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았어? 우리 업계가 월급을 좀 많이 주긴 하잖아. 나도 돈 많이 쓰는 타입도 아니라서 모으다 보니 이렇게 됐네. 그리고 집 구하랴, 결혼식 비용 대랴 하면 이것도 많이 모은 건 아니야. 그래도 자기 나이도 어린데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하지. 우리 결혼하면 자기가 돈 관리해라. 내가? 그냥 각자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친구들 보니까 다 그렇게 하던데. 난 내가 돈 관리해 본 적이 없어서 그냥 당신이 같이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우리 엄마처럼 그냥 한 달에 용돈 내 통장으로 보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야 돈도 빨리 모을 것 같네. 뭐 나야 상관없긴 하지만 오빠가 불편할까 봐 그렇지. 불편하긴 뭘. 난 뭐 딱히 바뀐 게 없는걸? 그래, 그러자. 아 참, 엄마가 봄이 너 단둘이 좀 보고 싶다고 하던데? 어머니가? 나랑 둘이? 무슨 일 있으시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혼수 관련해서 상의할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 아, 그래? 내가 따로 연락드려 볼게. 그래, 나도 엄마한테 그렇게 전할게. 그나저나 진짜 결혼이라니 정말 믿겨지지가 않는다. 그렇긴 하지. 그래도 한참 남긴 했어. 한참이라니. 내년 3월이면 1년도 안 남은 건데? 그런가? 빨리 결혼하고 싶다. 나도 빨리 오빠랑 같이 살고 싶어. 우리 혼인신고는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 혼인신고? 결혼식 올리고 차차 하는 게 좋지 않아? 그래?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혼인신고 미리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천천히 하자. 요즘엔 결혼식 올리고 좀 기간 둔 다음에 혼인신고 한다더라. 뭐야? 그럼 파혼을 염두에 둔단 말 아니야? 아이, 꼭 그렇다기보다 막상 같이 살아보면 부딪히는 문제가 많을 수도 있고 그게 영영 회복될 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 말은 좀 서운한데. 나랑 헤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 아이, 뭘 또. 나도 그럴 일 없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이제 집 알아보고 하면 대출 같은 거 알아볼 수도 있는데 오히려 혼인신고해서 부부를 대출 알아보는 게 더 손해라고 하더라고. 그래? 응, 얼마 전에 결혼한 지혜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단 집부터 알아보고 결정하자. 오빠 재산도 얼만지 알아둬야 되니까. 그래, 뭐. 3.15 카페.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응, 봄이도 잘 있었지? 얼굴이 좀 살이 빠진 것 같네. 아, 슬슬 체중 관리도 하고 있어요. 웨딩 촬영도 한 달 정도 남아서 이제 제대로 관리해봐야죠. 지금도 충분히 말라구만. 너무 무리하지 말으라. 그리고 여자가 살집이 좀 있어야 아기도 금방 낳고 그래. 아, 아기는 조금 시간을 두고 가지기로 했어요. 어머, 그게 무슨 소리니? 지훈이 나이가 벌써 35인데. 그렇긴 해도 저도 커리어 더 쌓고 싶고 제 나이는 아직 28이잖아요. 그래서 일에 더 집중하고 싶어요. 오빠도 동의했고요. 우리들 생각은 안 하니? 너네 둘만 괜찮다면 다야.
그래서 몇 살에 아기를 가질 생각인데? 신혼생활 2년은 즐기고 아기 낳고 싶어요. 뭐, 2년? 뭘 그렇게 길게 잡아? 요샌 다 이렇게 해요, 어머니.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기부터 가지면 오히려 사이가 더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엔 다 그렇게 하고 잘만 살았구만. 하여튼 요새 애들은 다 이기적이어가지고. 암튼 네 시아버진 너 손주 낳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2년은 안 된다. 그리고 여자 나이가 어릴 때 아기를 낳는 게 둘 다 건강한 거라고 그랬어. 일단 생각해볼게요. 생각해보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맞아. 암튼 뭐 내가 부른 건 혼수 때문이긴 한데 요새 남자라고 해서 무조건 집 구해오고 그런 건 아닌 거 알지? 그럼요. 같이 해야죠. 그래서 오빠한테 돈 얼마 정도 모아놨냐고 물어봤는데 어머니께서 관리하셨다고 들었어요. 아직 재산이 얼만지 얘기를 못 들어서요. 그게 얘기가 돼야 같이 상의를 할 텐데. 안 그래도 지훈이가 묻더라고. 어차피 너 만나니까 직접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랬지. 알잖니. 지훈이가 공무원이라 돈 그렇게 많이 못 버는 거. 그래도 정년 보장되는 직업으로는 이만한 게 없지. 지금까지 모은 돈이 5천 정도 된다. 5천이요? 응. 원래 이거보다 적었는데 내가 여기저기 투자해서 불려서 이 정도 된 거야. 아, 저는 오빠가 공무원 생활을 그래도 좀 오래 해서 그보단 많을 줄 알았어요. 얘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하긴, 너도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다 했지. 뭐, 처음부터 넉넉하게 시작하는 신혼부부가 몇이나 되겠니? 단칸방부터 시작해서 차차 늘려가는 재미도 있어야지. 혼수도 별로 준비할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내가 부른 거다. 그래도 꼭 필요한 게 있어서 이렇게 적어봤으니까 한번 확인해보렴. 아, 어차피 집도 혼수도 오빠랑 저랑 돈 합쳐서 같이 구해볼 거라서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볼게요. 근데 돈을 내가 관리하고 있어서 상의를 해도 나랑 하는 게 맞지. 지금까진 어머니가 관리를 하셨으니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어머니께서 이제 오빠한테 돈 돌려주실 거고 그러면 같이 관리를 하는 게 맞아서요. 그게 무슨 소리니? 내가 지훈이한테 돈을 돌려줘? 네. 이제 결혼할 거니까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결혼이랑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지훈이가 내 아들인 건 변함없고 엄마가 아들 돈 관리해주는 것도 당연한 건데. 그럼 결혼하고 나서도 어머니께서 오빠 월급을 관리하신단 말씀이세요? 당연하지. 오빠랑 얘기했을 때는 오빠가 이제 저보고 관리하라 했었거든요. 뭐, 지훈이가? 얘는 왜 상의도 없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지 몰라? 난 그런 말 못 들었고, 설사 지훈이가 그런 얘기 했다 하더라도 너한테 우리 지훈이 월급 맡길 생각 추호도 없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을 했으면 재산을 각자 관리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실 오빠 나이가 35인데 아직까지 어머니께서 관리하신다는 말을 듣고 그것도 조금 놀라긴 했거든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전 성인 되자마자 제가 돈을 관리해서 지금 내가 지훈이를 잘못 키웠단 말을 하는 거냐? 아,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까지야 그럴 수 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오빠가 월급을 스스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물론 오빠가 저보고 월급을 관리하라고 했지만 어쨌든 결혼하면 서로 재산이 공동재산이나 다름없으니 어머니께서 이제 돈 관리하시는 건 여러모로 번거롭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가 우리 아들 돈 빼돌리려는 건 아니고? 네? 그게 무슨... 솔직히 너 회사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모아놓은 돈도 당연히 적을 거고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해봤자 여자 월급이 많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우리 지훈이 월급 받아서 네 생활에 보태겠다는 심보 아니냐고. 어머니, 저 이때까지 제 월급 충분히 잘 관리해왔어요. 그리고 원래는 생활비 통장만 따로 만들어 놓고 각자 월급 각자가 관리하려고 했는데 오빠가 돈 관리하는 게 힘들다고 해서 제가 맡아서 관리하기로 한 거고요. 말은 그럴듯하지. 하지만 속내는 빤히 보인단다.
보나마나 우리 지윤이 월급 받아서 네 가방 사고 옷 사고 하겠지. 요즘 젊은 여자들 남편 돈 받아서 사치를 그렇게 부린다고 하더라. 우리 지윤이도 뼈 빠지게 일하고 그런 꼴 날까 무섭다. 어머니, 저 제 돈으로도 사치 한 번 부려본 적도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속상하기도 하고요. 속상할 게 따로 있다. 암튼 돈 관리는 내가 계속하니까 그렇게 알아라. 원래부터 각자 관리한다고 했으면 너도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지 않니? 생활비 통장 그거 만들 거면 내가 그 통장으로 매달 얼마씩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되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같이 돈 들어갈 일도 많을 텐데 매번 어머니를 거칠 순 없잖아요. 매번 거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인터넷 뱅킹 다 되는데 그거 어려운 일 아니다. 그래도 어머니한테 얼마 보내달라 하는 게 좀... 거 봐라. 지금 너 돈 많이 쓰는 게 들통날까 봐 이러는 거 아니니? 네? 맞잖아. 얼마 쓰는지 액수를 나한테 공개하기가 껄끄럽단 얘기잖아. 네가 평소에 절약하는 애고 허례허식 이런 거 절대 관심 없는 애이면 애초에 나한테 결혼식 비용 청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오히려 떳떳할 일 아니니. 근데 네 마음속에 우리 지훈이 돈으로 이득 볼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거슬리는 거잖아.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어머니. 서로 재산 모아서 관리해 나가는 게 정상적인 부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던 것뿐이고요. 정상, 비정상, 그건 다 네 기준일 뿐이고. 내 주변엔 이렇게 결혼해서도 자식 돈 관리해주는 친구들 많다. 그러니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넌 신경 쓸 거 없다. 알았니? 나 이제 약속이 있어서 얼른 가봐야겠다. 너도 들어가렴.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다시 얘기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글쎄, 다시 얘기하고 말 것도 없다니까. 암튼 나 간다. 어머니. 전화. 여보세요? 오빠.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어. 나도 할 말이 있어서. 오빠 먼저 말해. 내 재산 말이야. 그거 그냥 앞으로도 쭉 우리 엄마가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 나도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 했는데, 오빠가 그걸 허락했다고? 어, 너가 관리하나 우리 엄마가 관리하나 애초에 상관이 없기도 했고, 그냥 관리하던 사람이 쭉 관리하는 게 편하지 않나 싶어서. 너도 괜히 번거롭기도 하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제 우리 결혼하면 공동재산이 되는 건데, 그 돈이 어머니한테 있으면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해. 엄마가 돈 필요할 때마다 보내준다고 했어. 그건 신경 안 써도 돼. 아니, 그게 어떻게 신경이 안 쓰여? 어머니한테 매번 우리가 필요한 돈을 달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독립했다고 볼 수 있겠어? 무슨 학생 때 용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 엄마가 돈 관리를 워낙 철저하게 하기도 하고, 내 돈 많이 불려주시기도 했어. 솔직히 어머니한테 말은 안 했지만, 오빠 경력이 6년이 넘는데 5천만 원 모은 건 그렇게 많이 모은 것도 아니야. 재테크를 했다고 보기에도 좀 어렵고, 공무원 월급이 얼마나 적은데 그 정도면 훌륭하지. 그리고 그 말은 우리 엄마가 재테크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다. 좀 기분 나쁜데? 아니, 나도 공무원 월급 적은 거 알지. 그리고 어머니가 잘못했던 말이 아니잖아. 어머니가 우리 결혼하고 나서도 오빠 월급을 쭉 관리할 필요가 사실상 없단 거지. 꼭 재테크 때문이 아니라 이게 오빠를 위한 일이기도 해. 돈 관리 어렵다고 언제까지 어머니한테 돈을 맡길 거야. 오빠 나이가 35이야. 곧 40되고. 그때도 어머니한테 돈 맡길 거야? 어머니도 나이 드시면 힘드실 수도 있는데? 그럼 그땐 네가 하면 되지. 아무튼 난 돈 관리하는 거 어렵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 솔직히 난 누가 관리해도 상관없단 주의야. 그냥 나한테 주는 돈만 따박따박 들어오면 돼. 그러니까 너가 정 관리하고 싶으면 너가 우리 엄마 설득시켜. 그럼 되잖아. 내가 어머니를 설득시키라고? 이건 엄연히 오빠랑 어머니 사이의 문제야. 내가 관여하면 할수록 사이만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아니, 이게 어떻게 나랑 엄마 사이의 문제야? 돈 관리하겠다고 하는 엄마랑 너 사이의 문제지. 괜히 엄한 사람 잡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우리 엄마한테 직접 말해. 우리 엄마 그렇게 빡빡하고 고지식한 타입이 아니야. 네가 논리적으로 말하면 들어줄 거야.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오면 안 되지. 난 이미 어머니한테 충분히 설명드렸다니까. 무조건 당신이 맞겠다고 워낙 강경하게 나오셔서 오빠한테 도움 요청한 거잖아. 그리고 애초에 이건 도움을 요청하고 말고가 아니라 오빠가 진작에 경제권을 가져왔어야 되는 문제고. 아, 몰라.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뭐 어쩌라고. 피곤하게 하지 말고 해결하고 싶은 게 너니까 네가 해결해. 난 내일 당직이라 일찍 자야 돼. 이만 끊자. 아직 얘기가 안 끝났는데 뭘 끊어. 아, 피곤해 죽겠다고. 우리 엄마랑 얘기하라니까. 끊는다.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어? 벌써 끊어버렸네. 다음날, 시모집.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아침에 들른다고 해서 놀랐다. 갑자기 집은 웬일이니? 어제 했던 얘기 마저 하고 싶어서요. 이야기하고 오빠랑 같이 저녁 먹으러 가도 좋을 것 같아서 들러봤어요. 어제 했던 얘기? 아, 그 재산 얘기 말하는 거니? 그건 어제 다 끝난 얘기잖아. 그리고 난 이따 친구 오기로 했다. 끝난 이야기는 아니죠. 전 결혼하면 무조건 오빠가 월급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너도 참 답답하구나. 어제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한 것 같은데. 더 이상 따지고 들면 시어머니한테 반항하는 줄로 알 테니 그런 줄 알아라. 결혼 전부터 그렇게 밉보이면 앞으로 우리 관계 어떻게 될지 짐작은 가지. 어머니, 그래도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물론 어머니 입장에선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결혼을 하면 독립을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지훈이가 나한테 돈을 맡기겠다고 했고 나도 그게 좋으니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 보는데. 여기서 너가 더 강하게 나오면 난 더더욱 널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 의심이라뇨? 우리 지훈이 월급 빼돌려서 네 사리 사욕 채우려는 꿍꿍이라는 의심 말이다. 그런 거 아니라고 진작에 말씀드렸잖아요. 애초에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지훈이가 몇백만 원 정도밖에 안 모았으면 네가 이렇게 나올 일도 없지 않았니? 그래도 액수가 꽤 되고 하니까 너가 욕심을 내는 거 아니냐. 됐고, 난 충분히 너한테 설명한 것 같구나. 그딴 소리 할 거면 이제 그만 나가렴.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어차피 부부가 되면 재산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게 맞는데 제가 오빠 돈 탐내서 뭐 하겠어요. 요새 하도 개념 없는 여자애들도 많아서 그렇지. 네가 그렇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고. 그리고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내가 유명한 점쟁이한테 니네 둘 궁합을 좀 봤는데 점쟁이가 그러더라. 여자가 사치가 심하고 돈을 많이 쓰는 편이니 여자에게 절대 돈을 맡기면 안 된다고 말이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어찌나 걱정이 되고 소름이 돋던지. 그래도 우리 지훈이가 널 너무 좋아하고 무조건 결혼하고 싶다 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 허락한 거긴 한데 난 그 말이 아직도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 지훈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만큼은 너한테 죽어도 맡길 생각 없다. 사치를 부려도 네 돈에서 해결해. 알았니? 그럼 지금까지 점쟁이 말을 듣고 그러신 거세요? 니네 세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점쟁이 말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된다. 이 점쟁이는 언제 죽을지도 훤히 내다보는 사람이야. 그러니 더더욱 무시하면 안 되겠지. 원래는 결혼도 반대하려고 한 거 간신히 내 욕심 버리고 허락한 거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결혼해라. 알겠니? 곧 친구 오기로 했으니까 얼른 나가렴. 이렇게 당일에 연락해서 방문하는 건 앞으로 자제하고. 일단 오늘은 가볼게요. 카페. 엄마랑 얘기는 잘했어? 간 김에 엄마랑 저녁 먹지. 어머니 친구분이 오신다고 해서. 근데 오빠는 알았어? 어머니가 우리 궁합 본 거? 그거? 응.
원래 어른들은 결혼 전에 다 한다고 하더라. 어떻게 나왔는지도 알고 너가 좀 사치스러울 수 있다고 나온 거? 근데 그거 별로 신경 쓸 거 없어. 나도 좀 신경 쓰이긴 했는데 저번에 보니까 돈도 알뜰살뜰 뭐가 났던데. 그건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아, 그럼 통장 보기 전엔 그게 신경이 쓰였단 거네. 어머님 그거 완전히 믿고 계시던데 그래서 오빠 돈 못 주겠다 하시는 거고. 우리 엄마야 그 점쟁이 말을 많이 믿는 편이니까 그럴 수 있지. 어른들은 그거 잘 믿더라고. 그리고 엄마가 돈 안 주겠다고 하면 그냥 물러설 때도 되지 않았어? 아무리 요새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시어머니 말에 반기드는 거 별로 보기가 좋진 않네. 우리 엄마도 다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야. 평소라면 우리 의견부터 먼저 들어주셨을 거야. 반기라니. 난 정당한 걸 요구했을 뿐이야. 그리고 겨우 점쟁이 말로 오빠 말을 다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 말대로라면 평생 오빠 돈을 관리하시겠다 이 말이잖아. 지금은 우리 둘이 같이 사니까 그렇다 쳐. 나중에 우리 아기 낳으면 그때는 돈 들어갈 일이 더 많고 같이 돈 모아서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질 텐데. 그때도 어머니한테 돈 얼마씩 달라고 하면서 용돈 받듯이 해야 되는 거야? 난 절대 그건 용납 못 하는데. 그때 돼서는 엄마가 알아서 잘 정리하시겠지. 그리고 내 돈인데 엄마한테 달라고 하면 엄마가 안 주시겠어? 도대체 그게 왜 불편하다는 거야? 가족이잖아. 오빠 돈을 허락받고 써야 되는 게 문제란 거지. 어머니한테 계속 말했는데 어머니 내가 오빠 돈 가로채서 어디에 쓸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더라.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솔직히 그건 모르는 일이긴 하지. 뭐? 그게 무슨 뜻이야? 솔직히 너가 이렇게까지 내 돈 관리하려고 하는 거 보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이야 네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넌 사기업이잖아. 난 잘릴 일이 전혀 없는 공무원이고. 누가 봐도 내가 더 오래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고 네가 그거 믿고 회사 때려치고 집에 눌러앉으며 내 돈으로만 생활하겠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 근데 내 돈을 엄마가 관리하면 너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네 돈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클 테니까 난 이게 더 좋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고 바로 회사 관두고 눌러앉아 살까봐 어머니한테 돈을 여전히 맡기겠다 이 말이네.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내 친구 정식이도 와이프가 결혼 전엔 회사 잘만 다니고 결혼해서도 자긴 커리어우먼 되겠다고 회사 다니겠다 큰 소리 떵떵 쳤는데 결혼하고 나서 바로 쉬고 싶다고 회사 관뒀다고 하더라. 정식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애들 와이프도 다 그런 식이야. 혼자 벌어서 식구들 먹여 살리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데. 여자들은 그것도 모르는 모양이야. 그래서 혹시나 너도 그런 생각으로 이러는 건가 싶어서. 오빠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네. 정말 배신감 느낀다.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한 번을 내뱉질 않았어? 사기 결혼할 뻔했네 정말. 사기 결혼이라니. 같이 돈 번다고 해놓고 회사 그만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됐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네.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뭐?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상견례까지 다 맞춰놓고 겨우 이것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너 이런 여자였어? 네 맘에 안 들면 그냥 그만두자고 하면 다야. 오빠야말로 속으로 그런 생각 들면서 내가 혹여나 돈 가져갈까봐 노심초사했잖아.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저번에 나한테 돈 맡기겠단 말은 왜 했어? 그리고 잘 생각해봐. 손해를 봐도 누가 손해를 봐? 오빠는 5천 모았고 난 2억 모았어. 같이 돈을 관리하면 누가 손해를 보겠냐고. 결국엔 돈 많이 못 모아놔서 능력 없단 말을 하고 싶은 거네?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 맞잖아. 너도 다른 여자처럼 속물이구나. 좀 어려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더 별론 거 알지? 우리 아무래도 진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일주일만 시간 갖자.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꼭 이렇게 해야겠어. 다음 주에 연락할게. 다음날, 심호집. 무슨 일이 있니? 어제부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봄이가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더라고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상견례 가자 해놓고 이게 무슨 소린지. 뭐?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니? 결혼을 없자고 했다고? 없자고 말한 건 아닌데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는 말이 그 말이긴 하죠. 아, 진짜 이렇게 감정적인 여자는 별론데. 결혼하려고 하니까 단점이 좀 보이긴 하네요. 이유가 뭔데? 설마 네 돈 내가 관리하겠다고 해서? 그 이유죠. 알아듣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영 들어먹질 않아요. 어제 찾아왔을 때도 그러긴 하더라. 도저히 의견을 굽힐 생각이 없어. 엄마가 말한 그 점쟁이 얘기요. 어쩌면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어제 눈에 불을 켜고 돈 자기가 관리해야 된다고 우기는데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치? 그 점쟁이 말이 영 틀린 게 아니라니까. 그래. 솔직히 네 돈을 그렇게까지 관리하겠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겠니? 지가 경제권 가져와서 널 통제하겠다 싶은 거야. 나중에 너 연금 나오면 그것도 자기가 관리하겠다는 거고. 하, 역시 그런 걸까요? 그래.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도 들을 생각 안 하고 자기 주장부터 내세우는 것도 가정교육 못 받은 거다. 너도 다시 생각을 좀 해봐. 하지만 엄마도 알잖아요. 나이 35세 공무원 남자 결혼시장에서 그렇게 메리트 있는 거 아닌 거. 그리고 봄이랑 꽤 오랫동안 만나서 정도 들었고 이런 걸로 굳이 헤어지기까지 해야 되나 싶어요. 그리고 봄이 걔가 돈을 좀 모아놨더라고요. 공무원이 직업 중에서 최고지.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정년 보장되고 돈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리고 걔가 모아봤자지. 얼마나 모았는데? 뭐 천정돈 모았으려나? 2억이나 모아놨더라고요. 뭐 2억? 걔가 무슨 수로 그렇게 큰 돈을 모아? 봄이 다니는 회사가 월급 많이 주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봄이도 재테크 그런 걸 많이 해서 돈 잘 관리한 것 같더라고요. 봄이 나이에 직업 그만하고 돈 이렇게 잘 모아놓은 여자 흔치 않아요. 다 자기 쓰기에 바쁘지. 아무리 많이 줘도 너보다 몇십 더 받는 정도겠지. 내가 봤을 때 그거 사기 같다. 네 환심 사려고 사기치는 것 같아. 사기요? 에이, 설마요. 제가 직접 인터넷 뱅킹에 있는 잔액을 봤다니까요. 봄이가 그런 걸로 사기치려도 아니고요. 작정하고 달려들면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런 거 캡처로 조작도 가능하지 않니?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어. 이태로 카페.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은? 너 우리 지훈이한테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다며? 어쩜 갈등을 이렇게 해결하니?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철없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저로선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요. 내가 돈을 떼먹는다는 것도 아니고 안전하게 보관해놨다가 돈 쓸 일 생길 때 따박따박 주겠다는 건데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구나. 적금 하나 들어놨다고 생각하면 되는 문제인 걸 갖고 지금 며칠째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거니? 적금 개념이 아니니까 그렇죠. 누가 자기 돈을 뺐는데 자기 부모한테 허락을 받고 해요. 나이가 35인데. 요즘 애들도 자기 돈 자기가 관리해요. 버릇없게 시모 앞에서 시모 욕을 하는 거니? 그래. 넌 네가 혼자 관리해서 돈 대체 얼마나 벌었는데 한번 통장 좀 보자꾸나. 통장을 어머니한테 보여드리라고요? 그래. 네가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하게 내 교육이 잘못됐다 운운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어디 한번 확인해 보자꾸나. 핸드폰 꺼내서 보여주라. 지훈이한테도 보여주었다며. 오빠한테 들으셨으면 제가 대충 얼마 모았는지 아시지 않나요? 제가 굳이 어머니한테 확인시킬 이유는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지. 너 그거 다 사기지? 예? 사기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이도 어린 애가 벌써 2억을 모아놨다고 하길래 의아했는데 역시 거짓말이었어. 그거 갖고 우리 시훈이한테 돈 잘 관리하는 여자라는 인생 심어주고 돈 빼돌리려는 속셈 아니니? 어떻게 매번 그렇게 저에 대해 오해를 하세요? 그리고 그게 사기라 해도 어차피 곧 들킬 건데 제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더 큰 속셈이 있어서 그런 거겠지.
암튼 네가 떳떳하면 안 보여줄 이유가 없지 않니? 당장 보여줘라. 제가 더 이상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이런 모욕 당해가면서 결혼할 이유도 없고요. 그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뭐? 감히 시어머니 용건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일어서? 도대체 니네 부모님은 너를 어떻게 가르친 거야? 나도 네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쥐뿔도 없으면서 사기나 치고 버릇 밥 말아먹은 애를 어떻게 우리 귀한 아들 와이프로 맞이하겠니? 절대 안 되는 법이지. 네, 잘 됐네요. 저도 같은 입장이에요. 너 말 다 했어? 다음 날 카페. 우리 헤어지자. 뭐? 어제 네 엄마한테 들었을 거 아니야. 날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있던데? 그거 다 알면서도 네 엄마를 나한테 보낸 거야? 내가 어이가 없어갖고 그냥 혹시나 그럴 수 있던 거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드란 말도 있잖아. 어머니가 워낙 조심성이 많고 걱정이 많은 타입이라 그런 거야. 그냥 네가 통장 보여주면 될 일을 왜 고집을 피워서 의심을 더 키워? 끝끝내 안 보여줬다며? 그 말 들으니까 나도 의심되더라. 난 너가 돈 관리 제대로 못해서 엄마한테 돈을 맡긴 거 그것만 문제라고 생각했거든? 그건 얼마든지 내가 도울 수 있으니까 결격 사유는 아니라 생각했고. 근데 문제가 그것뿐만이 아니네. 이제 보니 완전 마마보이잖아. 엄마가 한마디 하면 그거 고지고대로 믿어버리고 따르는 게 딱 그거잖아. 35이나 먹고 그러는 거 안 창피하냐? 야, 아무리 네가 헤어질 마음을 안고 왔다 하더라도 예의는 지켜. 나 너보다 나이 많아. 그리고 엄마랑 내 관계에 대해서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말했잖아. 아빠가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엄마랑 나랑 관계가 애틋하다고. 그거 좋아 보인다고 네가 말했어. 그래놓고 이제 와서 마마보이라 싫다고? 어이가 없는 건 나야. 어떻게 인연을 사귀어놓고 이딴 식으로 끝내려고 그래? 이딴 식으로 끝내기 한 게 누군데? 그냥 솔직히 말해. 어제 엄마가 한 말처럼 너 2억 모았던 거 그거 사기지? 하긴 아무리 사기업이라 해도 월급을 그렇게 많이 주는 건 아닐 테고 네 옷 사는 거 가방 사는 거 보면 돈이 그렇게 모일 리가 없는데 어디서 캡쳤던 걸로 나한테 사기친 거지? 내가 그거 보고 돈 관리 너가 해도 되겠다 이 말하게 만들려고? 아휴, 내가 멍청한 놈이지. 그거 보고 너희한테 진짜 그렇게 말했으니. 그리고 얼마나 다행이야. 엄마가 그거 눈치채고 바로 잡아줘서. 두 모자가 똑같네. 그래, 똑같으니 장단도 일이 잘 맞는 거지. 내가 굳이 너한테 증명할 생각은 없는데 어제 집에 돌아가니까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증명할 거 이렇게 가져왔지. 그래, 속인 거 맞아. 사기친 거라면 그것도 맞을 수 있겠지? 속인 게 맞다고? 그래, 그럼 그렇지. 일단 봉투부터 열어봐. 뭔데? 뭐야 이게? 내 통장 전체 내역이랑 건물 갖고 있는 거. 거기에 내 이름이랑 다 적혀 있지? 그래도 의심이 되면 그거 그대로 가져가서 확인해보든가. 전체 자산이 10억? 그리고 부산에 건물 한 채? 이게 다 뭐야? 뭐긴 뭐야, 내 재산이지. 아, 다음 장도 한번 확인해봐. 내가 받는 월급이야. 월급이 한 달에 2천이라고? 이게 말이 돼? 내 10배인데? 내 입으로 네 월급보다 10배 받는다 말하기 뭐해서 그동안 말 안 한 거야. 그리고 너도 대충 눈치채고 있지 않을까 했는데 모르는 것 같더라. 그래, 나 한 달에 2천씩 벌고 통장에 있는 돈 10억에 건물 한 채도 있어. 건물 한 채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긴 한데 어쨌든 4명이니까. 그럼 2억이라고 한 건 왜 그랬어? 결혼 준비 비용으로 따로 모아둔 것만 공개한 거지. 전 재산은 차차 공개하기로 했어. 너무 자산이 많으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만큼 난 네 재산이랑 월급이 얼마나 작은지 애초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 둘 다 일하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나도 이렇게 모아놓기도 했고 그냥 같이 모아서 키워나가는 재미도 있으니까. 근데 겨우 5천 벌어놓고 나한테 돈 빼돌린다 뭐한다 걱정하는 니네 엄마랑 니 보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
내가 이만큼 벌어놓고 도대체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이렇게 재산이 많으면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왜 괜한 오해를 하게 만들어. 봄이야, 내가 잘못했어. 난 솔직히 너 의심할 생각 죽어도 없었는데 엄마가 자꾸 옆에서 무채질을 해서 거기에 유명한 점쟁이까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니까 사람이 한 번 정도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는 거잖아. 우리 엄마도 몰라서 그렇게 한 거니까 너가 좀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엄마가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런 거야. 돈 관리 그건 내가 엄마 다시 한번 설득해볼게. 어? 이제 와서 그렇게 나온다고? 속물은 너네. 다 필요 없고 그냥 헤어져. 웨딩 촬영 계약한 거밖에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아, 오는 길에 계약 해지도 했어. 부모님한테도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너도 네 엄마한테 파혼당했다고 말해. 그럼 나 간다. 아니 이렇게 가면 어떡해. 우리 얘기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2년 동안 뜨겁게 사랑했잖아. 별로 싸우지도 않았고. 근데 겨우 이런 문제로 헤어진다고?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진작에 알아보고 헤어졌어야 할 일을 내가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미루고 미루다가 이렇게까지 된 거지.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봄이야. 시모집. 아, 엄마 때문에 이게 다 뭐야? 아, 왜 오자마자 성질이야?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네. 무슨 일인데? 이거 봐봐. 엄마 때문에 다 망해버렸다고. 이게 뭔데? 이 누구 재산이 이렇게 많아? 건물도 있고. 응? 잠깐. 이름이 강봄이? 설마 봄이 재산이야? 이게 다? 그래. 나한테 말해준 것보다 훨씬 더 많았어. 아, 내가 말했잖아. 봄이 그런 애 절대 아니라고. 괜히 사기쳤다 말해서 애 기분만 상하게 하고 그 덕분에 파혼당했잖아. 아니, 얜 이렇게 재산이 많으면서 왜 말을 안 했대? 입 꾹 다물고 절대 안 보여주니까 내가 의심을 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서류 맞아? 너 의심이야. 못 믿겠으면 확인해보라고 하더라. 아, 내가 저번부터 말했잖아. 봄이 집 꽤 잘 사는 편 같다고. 사기업 중에서도 돈도 잘 버는 편인 것 같다고. 걔 월급이 내 월급이 10배야. 뭐, 10배라고? 아니, 무슨 여자아이가 돈을 그렇게 벌어? 뭘 하는데? 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런 금덩이 같은 애를 엄마 때문에 놓쳐버렸다고. 어쩌면 이 지긋지긋한 공무원 때려치고 봄이한테 돈 받아서 사업할 수도 있던 건데 엄마 때문에 다 망쳤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 그리고 네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공무원도 겨우 들어간 놈이. 공무원 해봤자 얼마나 버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일해도 5천밖에 안 모인 거 아니야. 이렇게 부자 여자랑 결혼하면 단번에 신분이 상승되는데 아, 어떻게 굴러 들어온 복을 이렇게 허무하게 찰 수가 있어? 그래도 오래 벌잖니. 나도 네 돈 관리하느라 힘들었어. 네 혼자 관리했으면 그 돈도 못 모았을 줄 알아? 5천이 얼마나 큰 돈인데. 아이, 아무튼 내가 설득해 볼게. 암만 그래도 2년이나 사귄 남자를 바로 찰 수가 있겠니? 상견례까지 마침마당에. 그냥 자기 화 좀 풀어달라고 성질 부리는 거야. 여자들은 다 그래. 이번엔 봄이 눈치도 좀 봐가면서 말해. 그리고 반드시 봄이 마음 돌려놓고 이게 다 엄마 때문에 발생한 거니까. 암튼 지 잘 안 된 건 다 내 탓이지? 알았으니까 화 좀 가라앉히고 있어. 다 늙은 엄마한테 꼭 그렇게 화를 내야겠어. 전화. 봄이야, 나다. 무슨 일이세요? 이제 전화할 일 없을 것 같은데요? 지훈이한테 얘기 들었다. 지훈이가 가져온 서류도 확인했고. 이렇게 돈을 착실하게 모아놨으면서 왜 그동안 티를 안 냈어? 내가 그래서 오해한 거 아니니? 이제 보니 점쟁이 말도 다 틀린 모양이야. 아, 그 점쟁이 못 쓰겠다. 그 서류는 바로 믿음이 가든가요? 못 믿을 게 뭐가 있겠니? 애초에 너가 그런 애도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아들이 혹여나 사기 결혼을 당할까 그게 너무 염려스러워서. 요즘에 그런 사연들도 많이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과도하게 걱정을 해서 그런 거니까 마음 풀고 다시 결혼 준비하렴. 지훈이 돈도 이제 너가 관리하렴. 죽어도 안 된다고 하더니 이렇게 쉽게 결정이 되는 거였네요. 참 기가 막혀서. 그냥 해본 소리지. 원래도 이렇게 하려고 했다. 거짓말 치지 마세요. 저도 그깟 푼돈 관리하는 거 싫어요. 푼돈 관리하려고 이런 대우 받은 것도 스스로 한심해질 지경이니까 잊지 마죠. 그냥 그 돈이라도 귀하게 생각하고 엄마가 대신 돈 관리하는 거 이해하는 며느리 만나는 게 당신도 좋을 거예요. 얜 그게 무슨 소리니? 지훈이가 좋아하는 여자는 넌데. 애초에 돈 보고 만난 게 아니잖아. 우리 지훈이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둘 다 사랑해서 만나는 건데 이제 와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사랑의 결실을 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포기하겠다고? 포기가 아니라 피하는 거죠. 당신 같은 집구석에 들어갔다간 내가 열심히 모은 돈도 다 없어져 버릴 것 같아서 내 돈이 빼돌려질 것 같단 거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해? 내가 언제 네 돈에 눈독을 들였다고. 죽어도 안 된다고 했다가 내 재산이 얼만지 보니까 바로 태세 전환하는 게 딱 그 꼴이죠. 요새 남자가 돈 많은 여자한테 기대서 회사 그만두고 집안일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지금 딱 그거잖아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니까 이만 꺼지세요. 뭐, 꺼져? 너 지금 어른한테 그게 할 말이야? 그러니까 나 같은 싸가지 없는 여자 말고 예의 바른 여자 잘 찾아보라니까요. 이제 끊습니다. 다시 전화해도 연락 안 받을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뭐? 야! 아직 내 얘기 안 끝났다니까? 6개월여. 그 이후로 그 자식이랑 그 자식 엄마한테 여러 번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딱 봐도 제 재산 노리고 굽히고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런 속물 같은 사람들이랑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겠어요. 부모님께도 사실을 말씀드리니 차라리 다행이라며 일찍 걸러져서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2년이나 사귄 남자랑 헤어져서 마음이 허전하기도 했고 그 사람이 끝이 너무 안 좋아서 인간에 대한 회의감도 들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긴 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좋은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줬고 다정하고 착한 마음을 많이 표현해줘서 현재 새로운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사귄 사람은 돈도 착실하게 모아놓은 편이고 돈 관리도 확실한 편이라 그 자식과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또한 여러모로 어른스럽고 리더십이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안심이 들기도 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결혼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 많았던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